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 사무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제 주변에서도 저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등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 제가 하다 보니까 3주택자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원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의도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부도 좀 했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애매하신 분들, 제가 지금 딱 애매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게 임대사업자도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그냥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시는 분들 케이스만 다룰게요.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있는데, 지금 정부의 포커스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와 같은 케이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공 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형은 저희 같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 이제 많이 100호 이상을 임대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거의 아마 이분들은 이미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정도의 규모이신 거고, 저처럼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인 경우에는 요 준공공 임대냐 단기 임대냐, 이게 두 가지 선택하셔야 돼요. 케이스가, 단기 임대주택은 4년 이상 4년 이상 임대하시는 분들, 준공공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연 5% 범위로 보증금이든 월세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게, 월세는 1년 단위일 테고 전세는 2년 단위잖아요. 그럼 전세도 2년 내에서 5%밖에 증액을 못 해요. 이걸 하게 되면,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연 5%씩, 그러니까 2년에 5%를 인상해도 괜찮나? 내가 투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이 2년에 5%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또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음에 또, 저도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촬영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시군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요. 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건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등록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가세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이랑 좀 달라요. 부가세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일 경우만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자 등록은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를 등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임대업을 주택임대만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인데 국민주택 규모만 임대하는 분들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도 내가 취득 단계가 있을 거고 보유 단계가 있을 거고 매각 단계가 있겠죠. 각각마다 세금 부과되는 게 있는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취득, 보유, 양도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데 좀 더 쉽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셔가지고 눌러보시고 임대사업자 안내라는 게 있고, 등록 절차는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것도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간단하진 않네요. 너무 많은데 제가 저도 한번 등록해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나중에.
등록에 대한 혜택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요걸 먼저 볼게요. 현행이랑 달라진 점이 있는데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해서 그걸 좀 업데이트한 것 같아요. 먼저 취득 단계의 취득세 단기, 아까 4년 임대하는 단기와 8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가 있는데 뭐 기업형은 여기서 제외하고 전용 면적 4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고요. 40에서 60 요 사이일 때도 면제다, 면제. 다만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85%만 면제다. 근데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취득세 과표가 취득세 세율이 1%, 뭐 2%도 있고 그런데 취득세가 대부분 200만 원이 넘어요. 보통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 뭐 3억에 1%만 해도 300만 원이니까 뭐 대부분 넘어요. 대부분. 그래서 200만 원 초과돼 100만 원 초과 곱하기 85%만 감면해 준다. 그래서 뭐 만약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3억에 1%면 뭐 300만 원일 거고 그 중에 2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 곱하기 85%니까 85만 원을 제해 주겠다, 공제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전용 면적이 60에서 85일 경우에는 50% 감면. 이때는 근데 50% 감면이 8년 이상 20호 이상 임대 시 보통 요럴 때만 이렇게 해준다. 이제 현행은 이제 2018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등록하라는 임대업을 빨리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유인책을 주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18년 말이었는데 요 21년 말까지 바뀌었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40 이하, 40에서 60, 60에서 85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면제고 요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 감면이고 다만 8년 이상 20호 이상 임대할 게만 50% 감면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 3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1주택은 주거용이고 2주택을 임대해 주셨다 했을 때 그리고 면적을 좀 고려하셔야겠죠. 그때 요때는 이건 적용 못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해결되는데 취득세가 200만 원이 더 넘거든요. 보통 3억만 해도 취득세가 300만 원인데 대부분 넘어요. 요즘에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60만 돼도 뭐 다 넘죠. 웬만해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취득세 200만 원 초과분에 85%만 감면될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재산세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 재산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봤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유하면 계속 그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납부는 1년에 2번씩 하게 되는데 요 4년 임대했을 경우에는 50%, 25% 준공공 8년을 했을 때는 요때 40 이하는 면제 또 40에서 60은 75% 면제 60에서 85는 50% 면제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2호 이상이었는데 요걸 좀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주택자만 혜택을 봤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요 1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호 이상으로 19년부터 됐고 재산세 감면도 예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만 됐는데 다가구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그 시군 구청에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군 구청에다가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취득 단계 받고 보유 단계 받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종부세가 또 좀 바뀌었어요. 종부세가 현재는 이 매입형 임대일 경우에 합산을 배제하는데 요 기간이 있었거든요. 요거만 보시면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기준시가 6억, 3억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서 빼고 별도로 계산해 주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5년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8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8년 4월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계산하는데 내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걸 다 합산해서 기준시가들을 다 합산해요. 일단 합산한 다음에 그 합산하다 보면 6억이 넘겠죠. 대부분 요즘에 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6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그 과거에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빼줬는데
이제는 8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만 빼주겠다. 그러니까 준공공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배제해 주겠다. 나머지 것들만 합쳐서 종부세를 내라. 그러니까 이것도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아주 큰 개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큰 개정 사항 중에 하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자산들을 다 합치는데, 아파트가 만약에 여러 채를 하면은 다 합쳐서 기준시가가 6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지는데, 이때 5년 이상 임대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빼줘서 합산 배제를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그 요건이 강화된 거죠. 8년 이상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제해 주겠다. 과거처럼 5년 이상이 아니라 8년으로 늘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8년 이상 무조건 임대하게끔 유도하는 어떤 정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종부세 받고요. 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또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이거는 종합소득세는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세법 개정안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같이 그 뒤에 이제 이 영상의 후반부에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매각 단계에서는요. 매각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어떤 혜택을 주려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그 양도소득이 많아지겠죠. 그 양도소득이 많아지는 거를 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줌으로써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최장 30%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셨을 경우 단기 4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4년 이상 임대한다고 한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장 40%, 그 준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장 70%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가 양도차익인데, 양도차익 곱하기 요 공제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장 70%까지 공제해주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양도차익이 3억에 팔고 6억에 팔고 3억에 산 부동산이 있다고 했으면 3억이 양도차익인데 3억 곱하기 70%는 빼주겠다. 결국에 3억 곱하기 30% 9천만 원만 과세하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것 중에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세율에서 10% 혹은 또 20%씩 가산해주는 어떤 약간 징벌적인 세제 개편안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그런 이제 다주택자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주택을 양도하신 분들은 보통 내놔야 될 세금의 10% 혹은 20%씩 더 얹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 제도가 있는데, 세법이 있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런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빨리 등록해라, 이런 겁니다. 빨리 등록해라. 이게 등록 안 하면은 세금이 예를 들어 50%예요. 50%. 아까 양도차익에 50%, 아까 3억의 양도차익이 났는데 50%라고 하면 세율이 1억 5천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익률의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겠죠. 그거를 해주는데, 그냥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세되는데,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그걸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수익을 계산할 때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목표 수익률이 예를 들어 10%다. 내가 취득하고 보유하고 뭐 세금 내고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세후 수익률이 10%가 돼야 된다라고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고려 안 하면은, 세후 수익률을 고려 안 하면은 세전 수익률만 갖고 생각하면은 세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도 중요하지만 매각할 때 어떻게 매각하느냐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뭐 이런 고민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중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팔 것이냐, 그리고 내 세후 수익률이 몇 %가 될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 다주택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이걸 조정해 줌으로써 뭐 30% 낼 거를 50% 내게 해버리고, 세율을.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원래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최장 30%까지 해주는데,
니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면 최장 70%까지 해주겠다, 뭐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중과 적용을 배제해 주겠다,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겁니다. 건보료도 있고, 건보료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건보료가 개편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을 이제 돌렸어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부인 와이프 명의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내셨을 경우, 아니면 공동 명의여서 와이프가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내가 이제 근로자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그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그 직장 가입자 내의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건보료를 안 냈는데, 이 건보료가 개편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갖고 있는 자산까지 고려해서 건보료를 내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부동산 명의가 있는 거예요. 명의로 부동산을 두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보료가 나왔어요. 건보료.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건보료가 나오는 게 싫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제도를 유지했다면 건보료만 내고, 뭐 사실 부동산 임대 예를 들어 갭 투자를 했다,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전세면 뭐 그 기중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보료만 올라가고 돈 들어오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사업자 등록을 냈고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건보료가 연 그 16만 원이 올라가는데, 지역가입자겠죠, 사업자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은 3만 원만 올라간다. 3만 원만 올라간다. 여기 더 있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아무튼 건보료도 낮춰줄 테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연 16만 원 인상된다니까 기존에 내가 내는 거는 내는 거고, 그 지역가입자가 16만 원 더 내겠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여서 이런 것도 내는 거 싫으실 수도 있고, 뭐 일단 건보료는 많이 완화해 준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혜택인데, 다시 정리하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는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게 있고 50% 감면이 있고, 재산세도 보유 단계에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50%에서 최장 75%까지 감면해 주겠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전용 면적이다.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은 내가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거든요. 아마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전용 면적이. 어떤 부동산은 또 공급 면적으로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 면적은 좀 더 큰 개념인 거고, 뭐 공용으로 쓰는 공간, 뭐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게 그 공급 면적이고, 전용 면적은 실제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공간, 그 공간만 전용 면적인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종부세도 합산해서 배제해 준다는 거, 양도소득세도 많이 이제 깎아준다. 제 생각에는 가장 혜택은 양도소득세 부분인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이게 혜택이 가장 많아요. 나머지 뭐 재산세, 취등록세, 뭐 종부세도 뭐 내는데, 사실 이 종부세랑 재산세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미 부동산도 많고 아마 부자일 거예요. 이미 부자세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의사결정을 뭐 다르게 한다, 세제 혜택 때문에 의사결정을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그런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의사결정할 것 같진 않아요. 세금만으로는. 근데 저와 같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중에서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방세든 종부세든, 뭐 종부세는 뭐 저는 낼 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혜택이라고 느껴지진 않고, 다만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혜택이고요. 저처럼 그냥 갭 투자 좀 하고 그냥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투자를 한 거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혹은 유지할 거다 해서 뭐 투자를 안 하신 거고, 뭐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바뀐 2018년도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아주 좀 우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차등 적용한다. 이거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기존에도 임대사업자들이 과세를 했어요. 근데 다만 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는데,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 수입이 연에 2천만 원 된 거예요. 2천만 원 이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월세를 뒀는데 월세를 1년치를 합쳐보니까 2천만 원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분리과세를 할 거냐 종합과세를 할 거냐.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그 소득만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종합과세는 이 소득 저 소득 다 합쳐서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얘만 따로 떼서 요 밑에 있는 요 산식에 의해서 그 세금을 계산하는데, 요 수익금액 여기 이제 곱하기예요. 곱하기 수익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필요경비율 마이너스 공제금액 곱하기 14%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기존에는 요 필요경비율이 60%였고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정돼 가지고 요거를, 이 경비율을 임대사업에 등록하면 70%까지 해주고 등록 안 하면 50%로 줄이겠다. 그리고 기본 이제 공제금액도 등록하면은 현행대로 400만 원 해주고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그냥 200만 원으로 바꿔주겠다. 근데 요 계산 방식은 주택 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는 동일하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근로자예요. 예를 들어 근로자인데, 그럼 근로자면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 근로자인데 주택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 요걸 다 합쳤을 때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근로자한테 해당되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 주부들, 가정주부들은 급여가 없죠. 그분들이 아파트 명의로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분들 소득으로 집계 될 텐데, 그분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이런 계산 구조로 그 세금이 매겨지는데, 바뀐 개정안에서는 60%가 70%, 등록하면 70%, 50%, 400만 원이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미등록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거고, 등록하게 되면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거죠. 차등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해라 빨리,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임대주택 등록 시 세액 감면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요거는 현재에도 제가 아까 종합소득세 얘기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현재에도 이 감면 혜택이 있었어요. 내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 합친 기준 시가 금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일 경우에는,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 임대주택은 30%를 감면해주고 세액을, 그 준공공 임대는 75%를 감면해주는 게 기존에도 있었는데, 요거를 확대해주겠다. 이런 혜택은 과거에는 종합과세되는, 그러니까 소득이 여러 개이셔가지고 합쳐서 계산되는 요 주택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만 세액 감면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아파트만 있으신 분들, 2천만 원 이하인 분들도 이런 세액 감면 혜택을 주겠다. 좀 세액 감면이 그래서 확대됐다.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건 좀 나름 의미가 있네요. 이건 좋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중간에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개정안은요, 개정안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아마 이제 확정이 될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국회에서 처리되는 세법 흐름을 보면은 약간 이제 중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또 바뀌면 업데이트 그때 또 해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크게 바뀌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그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확대됐다, 이게 있는데, 보통 저와 같이 갭 투자를 했다, 그걸 이제 보증금밖에 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중에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보증금을 받다가 2년 뒤에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거나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증금은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증금을 갖고 은행에 예치해두면 그 예금 이자만큼 그 소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과거에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고 보증금액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3주택자이면서 보증금은 3억이 넘긴 쉽죠. 그랬을 때 과거에는 보증금에다가 마이너스 3억, 그 3억을 빼주고 곱하기 60% 하고요, 곱하기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이게 1.8%였어요. 1.8%. 지금도 아마 1.8%인데 1.8%를 곱하고 임대 관련해서 발생 이자 또는 배당금은 빼주고 해가지고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3주택자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을 초과했을 경우만 과세를 했었는데, 요 3주택 이상일 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그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을 따로 구분해 놨어요. 내가 주택은 여러 채인데, 예를 들어 5채 이상이 되는데, 그때 면적이 그 전용 60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일 경우만 5채지만 한 채는 빼주는 거예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한 아파트 기준 시가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이 안 되거든요. 전용도 60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주택 2개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시가가 3억이 안 되고 전용이 60이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3주택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소액으로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뭐 과거에 뭐 300채를 했다, 뭐 몇백 채를 했다라는 분들이 책도 많이 냈었거든요.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과거에는 전용이 60이었다면 이제는 40이야, 또 기준시가가 2억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얘를 좀 강화했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렇게 됨으로써 아까 다시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용이 56이었거든요. 56이고 기존 시가가 2억 4천인가 됐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현행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임대해주고 있는 그 주택도 이제는 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준 시가가 거의 2억이 넘거든요, 웬만해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투자한 갭 투자자들은 요거 때문에, 간주임대료 때문에 그 세금이 더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했지만 요 계산한 금액이 그거대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은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액. 간주임대료로 요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은 요 수익금액이 되고, 요 수익금액에서 요 1- 필경비, 이런 계산 구조로 또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보면, 제가 뭐 아직 구체적인 건 뭐 사례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세금이. 예를 들어 300채가 있는 분이 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또 막상 세금이, 300채가 있으신 분인데 세금이 그렇게 또 부담되진 않아요. 또 그분 입장에서는, 물론 그 부담 면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아파트가 300채나 갖고 계신 분이 뭐 종합소득세를 뭐 기존에도 아마 내셨을 건데, 이거로 인해서 받게 되는 타격은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바뀐 거를 보시면, 잠깐 또 요 간주임대료 부분요, 제가 또 사실 블로그를 또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에 제가 이 얘기를 썼거든요. 간주임대료 아마 과세 강화할 거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 링크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017년도에 썼던 글인데, 그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또 현실화가 됐네요. 뭐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자 등록은, 이 국세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근데 과거에는 새로 사업을 하신 분들,
또 아까 2천만 원 이하였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들은 안 해도 됐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했다면 모를까, 안 해도 됐었는데 이걸 대상을 확대해 버린 거예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고, 분리과세 되는 사람도 해라. 그러니까 2천만 원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을 때는 별 특별한 뭐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 이걸 신설해 버린 거예요. 미등록 시 연쇄 공급가액의 0.2%를 과세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안 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근데 2천만 원이 나왔어. 임대소득 2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안 했을 때 2천만 원 곱하기 0.2%만큼 가산세를 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만 얘는, 나머지는 2019년부터 하는데 얘만 2020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2020년부터. 추가로 또 종부세 개편을 좀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종부세는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공시가격에서 그 공제액을 빼주고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걸 고려해서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세율로 계산되는데, 현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였어요. 80%. 근데 얘를 단계적으로 19년도에는 85%, 20년도에는 90%로 점점 올리겠다. 그리고 얘도 과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도 올리고 3주택자 이상일 때는 또 중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바뀐 겁니다. 2주택자 이하일 때는 세율이 이렇게 됐는데, 3주택자 이상일 때는 세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세율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타겟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저와 같이 사실 2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람들은 종부세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종부세 내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됐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부세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웬만해서. 저도 종부세 안 내거든요. 한번 내보고 싶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아까 제가 맨 처음 방송 처음에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의사결정은 사실 투자자의 몫입니다. 투자자가 판단해야 돼요. 저와 같은 세무 대리인들, 회계사들, 세무사들이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실질적인 조언은 안 돼요. 이 투자 의사결정이란 거는 세금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향후에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5%밖에 임대료를 인상을 못해요. 근데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5%밖에 인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소리냐, 인구도 줄고 공급도 과잉이고 더 이상 집값 오르겠냐 라고 생각하셔서 임대사업에 등록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극명하게 갈려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취득단계, 보유단계의 세금은 사실 투자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봤자 몇백만 원이고, 이 부동산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몇백만 원 더 낸다고 해서 그거 갖고 의사결정하는 건 좀 너무 짧게 보는 거죠. 좀 길게 봐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개정을 했지만,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맞는 거 개정했지만, 그분들 진정한 의미의 다주택자들은 이런 거 갖고 일희이비하지 않을 거예요.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혜택이 많거든요. 사실 사업자 등록하면은. 또 여러분들도 의사결정할 때 재산세든 취득세든 종부세든 이런 거 보유단계, 취득단계, 보유단계에서 세금은 의사결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 양도할 때 얼마를 낼 거냐, 양도할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고려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이 저는 사실 오를 거라고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우리나라가
오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니까,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의사결정은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 하실 때 다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 뭐 세금은 나옵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갖고만 있어도 자동차세 내듯이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세금 내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